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4가지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가지 음식을 사식이라고 그래요. 넉사자에다가 먹을 식자. 세종께서는 이미 태어난 중생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4가지 음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려고 하는 중생에게 4가지 음식이 필요하다. 이 말은 태어났건 태어나려고 하건 중생의 생명 유지는 음식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아들이겠죠?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산다는 말처럼 위대한 말이 또 있을까요? 그거 빼면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먹고 산다. 이 음식을 전 시간에 우리가 경험이라고 말했죠. 잠깐 한번 상기해 볼게요. 삶은 경험의 과정입니다. 산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이 경험하는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육초에서 일어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삶은 경험이에요. 산다 그 말은 경험한다 그 말과 의미가 통합니다. 경험한다 그 말은 인식한다 그 말과 의미가 통해요. 경험과 인식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인식이라는 것은 자기화하는 과정이잖아요. 자기화한다는 건 뭐예요?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인과적 구성을 하는 그 의도적 기능이 우리 인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면 똑같이 자기화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는 과정은 자기화하는 과정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방식이 개인의 의도에 의존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있으면 어떤 인과적 구성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화하면 그 자기화한 것을 식별하지요. 그래서 세종께서 말씀하셨어요.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여기서 산다는 거, 인식한다는 거, 자기한다는 거, 의식한다는 것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자기하고 인식하고 의식할 거예요? 무엇을 인식하고 자기하고 의식하는 내용이 뭐냐면 명색이에요.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정신적 과정 또는 심리적 과정,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물질적 과정 또는 물리적 과정이 바로 경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세존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이러한 명색이라고 하는 인간 경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를 설명할 때 의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는 연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전 사람들은 명색이 어떤 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여기까지 잘 이해했죠? 경험은 6초에서 일어납니다. 세종께서 태어남을 어떻게 정의했다고 설명했냐면 6초를 획득하는 거예요. 획득.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거머쥐는 거예요. 6초를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거머쥐면 6초 안에서 일어나는 명과 색이라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조건적인 것이잖아요. 전 시간에 경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리적 과정을 조건으로 의식적 과정이 생겨나고 의식적 과정을 조건으로 심리적 과정이 생겨나는데 이 전체 과정이 경험의 과정이라고. 이 음식이 중생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6초를 자기라고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종께서 설명하신 경험, 즉 4가지 음식은 뭐냐? 새로운 용어죠. 첫째, 단식. 둘째, 촉식. 셋째, 의사식. 넷째, 식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4가지 음식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단식의 단자는 덩어리 단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단어로 바꾸면 단식은 물질의 음식입니다. 촉식은 접촉의 음식이에요. 의사식은 의도의 음식이죠. 여기에 나오는 의라는 것은 내부 정신기관 아닙니까? 의에서 생겨나는 사는 여기서 의도예요. 의에서 생겨나는 의도를 먹고 산다. 중생은 이런 뜻이죠. 식식은 의식의 음식이에요. 여러분은 갑자기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거 내가 먹는 밥, 떡, 고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음식이 이렇게 정교하게 구별되어서 정의되다니. 일단 이것을 여러분은 이해해야 돼요. 세종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음식은 인식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식 과정 안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에요. 산다는 것은 먹고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살았냐가 그 사람의 인상과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딱 보면 알아요. 뭘 먹고 산 사람인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그 먹고 사는 것이 이식 과정 속에서 생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안이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이식 과정을 계속 작동시켜서 먹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세종께서 사식을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도 먹이지만 그 먹이가 전부 내 안이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인식 활동 속에서 자기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물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입이 답답해? 저 옆에 있는 새는, 그랬더니 얘 쟤는 왜 이렇게 부리가 뼈 쪽에? 먹고 사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황새는 콕 찍어 먹죠. 오리는 대충 물속에다가 주둥이를 넣고 막 이러고 다녀요. 오리가 먹는 걸 보면 진짜 개걸스러운 것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벌써 그 입 모양, 생김새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거기에 연결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먹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고 눈을 반짝거리고 귀를 세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먹이 활동 속에서 이식 활동이 굴러가는데 그 이식 활동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습관화되죠. 습관화되면 그 이식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김새는 먹이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먹이 활동은 인식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이것이 그의 인식을 구성합니다. 나이가 40대, 50대 되면 이걸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상이 나와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4가지 음식,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경에는 단식을 덜 익힌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밥이나 죽 같은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 단식을 밥과 죽으로 한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단식은 물질이라고 하는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거예요. 인식에서 물질에 속하는 것이 뭡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이죠. 우리는 색, 형상, 성, 소리, 향, 냄새, 미, 맛, 촉, 감촉 이런 물질적인 식사를 해요.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먹는데도 여러분은 식당을 고를 겁니다. 어떤 식당을 고를까요? 분위기 있고 좀 쾌적하고 밥 먹으면서 호수라도 좀 보이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근사한 클래식 음악도 흘러나오고 눈으로 식사를 합니다. 눈으로 어떤 물질적인 식사를 하냐면 형상을 시각하는 것이 눈으로 하는 물질적 식사예요. 귀로 식사를 합니다. 귀로 하는 물질적 식사가 뭐냐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할 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죠. 귀로 식사하는 거예요. 맛도 그렇고 감촉도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식은 물질의 음식입니다. 여기서 물질의 음식은 밥이나 죽 같은 것에 한정하지 말고 색, 성, 향, 미, 촉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서 법은 뺐죠. 만약에 이런 식사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궁핍을 느껴요. 결핍을 느껴요. 이런 결핍을 해결해 주면 사람들은 편안해지고 기분 좋아져요. 만족감을 느끼죠. 촉식은 접촉의 음식입니다. 접촉이라는 건 뭐냐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면 이 3가지가 만나는 것이 접촉이에요. 이 3가지가 만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촉식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의사식하고 식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의사식이나 식식이 생겨나지를 않으니까요.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강아지에게 사료 하나 주고 이거 하루 종일 먹어라 그러면 강아지도 화낸다고. 우리는 날마다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이 6가지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식사를 해요. 밥을 먹을 때도 단순히 밥만 먹지 않죠. 식감이 어떻다느니 또는 국 냄새가 어떻다느니 또 비주얼을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식사는 한 개인의 인식 과정 안에서 총체적으로 만들어져요. 이해하겠죠? 여러분의 먹고 사는 공장이 여러분의 인식 안에 들어있어요. 촉식이 왜 중요하냐면 의식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음식이에요. 세종께서 말씀하신 이 촉식에는 2가지 음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식 과정이 시작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접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겨난다. 접촉을 조건으로 상이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이 촉식은 감각적 지각이라고 하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감각적 촉을 찾아다닙니까? 거기서 술을 얻고 거기서 상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술을 느끼고 뭔가 상을 우리가 얻을 때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반대로 얻지 못하면 불행을 느끼겠죠. 좌절을 느끼겠죠. 식사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식사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한 생을 산다는 것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먹다가 뺏기고 얼마나 음식인데 안 오고. 그렇죠? 접촉이 음식이다. 이 말은 인간은 수와 상이라고 하는 음식을 찾아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안 찾아다녀도 접촉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이 접촉이라는 것이 의식적인 생각이 아닌가 보다 하면 안 돼요. 맥없이 생각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맥없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기억이 접촉의 조건을 대줘요. 비가 옵니다. 그러면 빗소리를 듣고 앉아있죠. 그러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냐면 수제비가 생각나지요. 맞아요. 부침개도 생각나요. 아무튼 비가 오면 밀가루 음식이 생각납니다. 뭐 국수나 왜 그런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서 우리 몸의 습기를 제거하려고 밀가루 음식을 찾는데요. 그래서 알았죠. 그렇구나. 그거 몰라도 하여튼 밀가루 음식이 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그 인식 속에서는 안이비설신이와 색서의 미적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의 접촉을 통해서 먹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의 이야기죠. 의사식은 의도의 음식이에요. 의도는 자기하고 관계가 있죠. 자기. 이 항상 의도라는 것은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게 되면 그 의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의도 안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의도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다음 음식도 어떻게 보면 제약되고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편식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음식이 그 중생의 속성을 지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식식. 식식은 의식의 음식인데 이런 식사를 한 번도 생각 안 해서 좀 낯설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생산한 의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식과 의식을 한번 음식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모든 음식은 명색이죠. 이 모든 음식은 다 의사식, 자기된 음식이에요. 자기의 인식 과정 속에서 요리를 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요리 과정에서 요리된 음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어떤 때는 즐거운 음식,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음식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무관심한 음식, 이걸 꼭 먹고 싶다 이렇게 덤벼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먹고 싶은데 이렇게 피하고 싶은 음식도 있고,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울면서도 먹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인간이 경험이라는 형태로 먹게 되는 이 명색은 전부가 자기된 것이면서 의식된 것이에요. 다시 인식 과정의 핵심으로 돌아가죠. 먹과 무엇으로? 행과 식으로. 그죠? 여기 살구가 하나 있어요. 살구가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살구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냥 사물이에요. 그것이에요. 그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구가 시다는 거, 그것이 뭐 건강에 좋다는 거 하고 먹게 되잖아요. 그때 촉식이, 의사식이, 식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라고 하는 이 명과 색은 다 한 인간의 인식 속에서 자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의식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미 태어난 중생은 바빠요. 그리고 태어나고 싶은 중생도 이 음식을 굉장히 사랑해서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으로 내일 태어날까? 여기서 태어난다니까 뭐 다음 생을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내일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까? 이것은 음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면 이러이러한 음식을 바꿔야 돼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존재는 바꿔지지 않아요.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고 즐김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에서 의식이 성장한다. 여러분의 의식은 다 무엇을 찾아다니는 의식이냐면 먹이, 즉 의식은 먹이 활동이에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또 설명했습니다. 의식이 머물고 성장하는 곳에 명색이 전개된다. 명색이 전개되는 곳에 행이 증장한다. 행이 증장하는 곳에 존재가 생겨난다. 존재가 생겨나면 생사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존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밥 먹지 마, 수저 놓아.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태어나고 늙고 죽는 그 생사의 괴로운 음식을 버리고 생사를 벗어난 청정한 음식을 소개해 줬어요. 뭐냐면 명색이라고 하는 존재의 음식에 매달리지 말고 명색이라고 하는 행위의 음식을 갖고 한 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존재의 음식에 집착하지 말고 행위의 음식을 구하라. 이것이 성스러운 사람들의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존재의 음식을 떠나서 행위의 음식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사띠가 필요해요. 사띠 없이는 우리는 존재에 사로잡혀 버려요. 사띠라는 뭐냐면 행위가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행위가 조건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 그것과 행위가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행위가 조건적으로 사라질 때마다 그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띠예요. 사띠는 조건 발생의 행위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서 그 행위가 조건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존재가 조건적으로 발생했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그만큼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더 자세히 말하면 행위를 지배하는 실체적인 존재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